오늘은 13강 외계 행성계와 생명체 탐사에 대한 내용을 수능 완성 13강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 19학년도 대수능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보니까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 지금 여기가 후퇴하고 있다, 여기는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여러분들 후퇴와 접근이라는 말은 여러분 시선 속도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시선 속도는 여러분들 바로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되죠. C분의 V는 델타 V는 란다분의 델타 란다다. 즉 파장의 변화량하고 같죠. 그래서 시선 속도는 바로 빛의 광속에다가 원래 파장, 란다 제로 할게요. 원래 파장에서 그 빈대 뭐를 변화량, 나중 파장에서 원래 파장량을 뺀 변화량, 이것이 나의 눈으로부터 멀어지는 어떤 천체의 바로 속도의 변화, 또는 가까워지는 천체의 속도의 변화인데, 가까워질 때는 여러분도 바로 무슨 편의가 나타난다? 그렇죠, 바로 청색 편의가 나타나고, 멀어질 때는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 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 후퇴가, 지금 다시 얘기하면 이 값이 플러스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중 파장이 더 크다, 그 얘기죠? 그러면 값이 플러스가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후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멀어질수록 파장이 길어지잖아, 그지? 따라서 이 후퇴는 나한테 멀어진다 라고 표현되고, 접근은 나한테서 가까워진다 라고 해서 문제를 풀면 여러분들 이제 정확히 풀 수가 있겠죠.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멀어질 때와 가장 빠른 속도로 가까워질 때, 이 두 개의 지점을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문제를 한번 잡고 보자. 자, 지금 중심별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림에서. 자, 그럼 행성은 어디로 움직여야 돼? 행성은 당연히 이쪽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니은으로 움직여야 되지. 뭐 이러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손잡고 누구랑 이렇게 돌아봐. 손잡고 누구랑 돌아봐. 그럼 어떻게 돌아? 서로 같은 이렇게 방향으로 돌아야 되겠죠? 뱅글뱅글. 중심별과 행성도 같이 손잡고 도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두 번째,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나에서 A가 커진다. 자, 행성의 질량이 커지면, 자, 이 행성이 점점 좀 커질수록 어때요? 당연히 중심별에 대한 중력에 대한 영향이 더 커지겠죠. 그럼 당연히 중심별을 더 많이 돌리겠지, 그지? 뭐랑 똑같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조그마한 아기를 돌리면 여러분들 중심으로 아기가 돌아가겠지만, 이 아기가 점점 커. 여러분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크면 여러분들은 어때? 여러분들과 이 사람이, 큰 아기가 이제 같이 돌게 되겠죠, 그죠? 중심별도 점점 어때요? 행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녀석도 되게 그 변화의 폭이 커지겠죠. 따라서 당연히 A는 커지게 되겠다. 자, 행성이 A에 위치할 때, 좀 지저분하게 다시 지우고 한번 해볼게. 행성이 A에 위치할 때 나에서는 T3, T4에 해당한다. 자, 요거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행성이 A에 위치할 때, 자, 여기죠, A가. 자, 여기에 위치할 때 그래프상에서 어디냐,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잖아. 자, 그럼 한번 선생님하고 자 한번 해보자. 행성이 이렇게 돌면이 아니라 중심별과 행성이 이렇게 좀 돌고 있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죠? 자, 그럼 지구 방향이 이쪽이야. 여러분들 관측자가 이쪽이야. 그러면 우리는 행성을 보는 게 아니라 중심별의 밝기가 바로 시선 속도가 나한테 가까워 오고 멀어지면서 나타나는 그런 도플러 효과를 본단 말이야. 그럼 중심별을 보는 거야. 그렇죠? 그럼 중심별이 나한테 가장 가까이 오는, 즉 시선 속도로서의 변화폭이 가장 큰 지점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그 지점이 바로 요 지점이 되겠죠. 요 지점. 이렇게 올 때지, 그죠? 이렇게. 그러면 가장 가장 멀리 멀어지는 게 아니라 시선 속도에서의 변화폭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나한테 멀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여기가 되겠죠, 그죠?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바로 어디 부분에 해당하겠습니까? 이 부분이 바로 가장 멀어지는 쪽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죠? 여기 지점에 해당할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
T 뭐라고 써볼까요? T 여기 T 가장 멀어지는 지점 여기 T4라고 선생님 한번 써볼게. 여기 T4라고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T4라고 썼어. 그러면 행성은 어디 있어야 돼? 행성은 어디 있어야 돼? 그렇습니다. 행성은 이거랑 정반대 여기쯤 있어야 되겠죠. 여기가 T4가 되겠죠. 자, 반대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제일 가까울 때 청색 편이가 나타나는 별의 위치가 여기란 말이야. 그럼 청색 편이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데가 어디야? 지금 여기 그래프에서 T2가 되겠죠. 그죠? 선생님 여기다가 T2라고 쓸게요. T2. 그럼 이럴 때 행성은 어디 있어야 돼? 그렇죠. 행성은 여기 있어야죠. 여기가 T2가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행성이 여기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는 중심별은 어디 있겠어? 여기 있을 때 행성이 여기 있을 때 중심별은 여기에 있고요. 행성이 여기 있을 때 중심별은 여기 있겠지, 그치? 그럼 이 지점은 나로부터 가까워지지도 멀어지지도 않은 곳이므로 시선 속도는 얼마겠습니까? 제로겠죠? 그러니까 바로 T1 또는 T3, T5일 때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T1은 어디에 있을까요? T1은 그렇습니다. T1은 바로 가장 후퇴하려고 별이 가장 후퇴하려고 하다가 나한테 가장 접근하려고 하는 사이죠. 그죠? 따라서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T1이 되겠죠. 그럼 T3는 어디겠어? 바로 요쯤이 되겠다. 그죠? T3는 이쯤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럼 T1일 때 행성은 어디 있어야 돼? 그렇습니다. T1일 때 행성은 여기 있어야 되죠. T3일 때 행성은 여기 있어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 답이 이제 나왔네요. 자, 어디하고 어디 사이여야 돼요? T3, T4 사이는 절대로 아니죠. 그죠? 어디야? T4와 T1 사이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은 맞고 디귿은 틀리게 되죠. 그죠? 자, 이렇게 하나씩 따져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다른 문제를 한번 가보죠. 자, 방금 풀었던 문제랑 되게 비슷한 문제죠. 계속 문제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니까 익숙하게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이런 문제 나오면 아까처럼 그림을 하나 그리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려서 여기는 행성이 지나가는 길이고 관측자가 여기 있다고 치고요. 관측자가 여기 있다고 치고 아무렇게나 뭐 해도 됩니다. 뭐 별이 이게 별이야. 별이 일로 간다. 행성은 당연히 행성이지만 행성은 일로 가겠다.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푸셔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자, 어쨌든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이 행성의 공정 궤도면이 어떨수록 좋죠? 수직일 경우는 됩니까? 자, 수직인 경우는 여러분들 관측자라고 할 때 이거를 이렇게 옆에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별이 왔다 갔다 해야지 시선 속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공정 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수직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관측자가 여기 쳐다보는데 얘들이 이렇게 도는 거죠? 그럼 별도 어때요? 요 움직임밖에 안 되지. 그럼 나로부터 가까워지거나 멀어지지 않죠. 따라서 수직의 경우는 관측되지 않습니다. 자, T1에서 T2에서 중심별은 지구로부터 멀어진다. 자, T1과 T2죠. 그죠? 그럼 여기가 어디야? 자, 바로 별이 가장 근접할 때란 말이야. 그럼 어디겠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죠. 가장 근접한다기보다는 시선 속도의 변화가 나한테 가장 접근할 때, 그래서 청색으로 보일 때, 그게 바로 T1. 여기가 T1이 되겠다. 그죠? 그러면 T2는 어디야? T2는 더 이상 시선 속도의 변화가 없다가 플러스로 바뀌는 지점일 테니까 여기가 T2가 되겠죠. 그죠? 그럼 중심별은 어때요? 나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틀렸고, 행성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T3일 때가, 자, T3는 언제야? 가장 적극적으로 바로 시선 속도의 변화가 후퇴하게 되는 게 바로 T3 아니겠습니까, 여기? 그죠? 자, 그럼 T3, 바로 별이 T3에 있을 때, 행성은 여기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여기서 주어가 행성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행성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T3일 때가, 자, T4는 어디입니까? T4는 여기가 별이 T4일 때죠, 그죠? 그럼 행성은 어디일 때야? 여기가 T4일 때 행성이죠, 그죠? 그러면 T3는 T4보다는 관측자로부터 좀 더 멀죠. 따라서 T3일 때가 더 멀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비슷한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얘가 어디를 도느냐 이렇게 할 때 나는 이 나가 뭐죠? 관측된 이 별의 파장이 기역에 나는 행성이 기역에 위치할 때 관측한 거다. 그럼 행성이 기역에 위치하면 별은 여기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 별의 관측 파장이 기준 파장이 여긴데 이거보다 파장들이 더 어떻게 됐어요? 짧게 됐단 말이죠. 그럼 이건 무슨 편의가 일어나는 거야? 그렇습니다. 바로 색깔을 바꿔서 바로 청색 편의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청색 편의가 일어나려면 지구로부터 가까워져야 돼, 멀어져야 돼? 가까워져야 돼, 그죠? 그러려면 자, 별이 이쪽으로 오려면 손잡고 마주도는 행성은 어디로 가야 돼? 당연히 A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게 됩니다. 두 번째,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나에서 편의량이 크다. 자, 이 편의량은 결국엔 뭐야? 편의량은 별이 얼마큼 적극적으로 나한테 다가오느냐, 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려면 행성이 많이 흔들어야 되겠지. 그러려면 행성의 크기는 클수록 좋죠. 그렇게 되죠. 이 방법은 또 나오죠. 시선 방해 수직인 경우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도플러 효과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죠. 아주 너무 자주 나옵니다. 자, 시선 속도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계산한다. 자, 도플러 효과라는 것은 파장을 갖고 있는 어떤 빛이나 소리가 나한테 접근할 때는 짧은 파장으로, 나한테 멀어질 때는 긴 파장으로, 원래 파장보다 길어진다. 그런 얘기잖아요. 자, 니은 기역 시기에는 적색 편의가 관측된다. 자, 기역 시기는 시선 속도가 뭐예요? 제로죠, 그죠? 어떠한 편의도 나타나지 않죠. 행성의 공전 주기는 약 1일이다. 자, 아까 우리 봤지만 별이 이렇게 관측자로부터 이렇게 예를 들어 관측자가 여기 있으면 멀어지고 다시 가까워지고, 그죠? 다시 멀어지고, 다시 얘기하면 적극적으로 가장 멀어질 때가 시선 속도가 가장 클 때, 바로 여기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로 다시 와. 그럼 바로 여기죠, 그죠? 그렇죠? 따라서 실제로 이 1파장이죠. 우리가 보통 1파장이라고 얘기하는 여기가 바로 뭐가 되겠어요? 별이 한 바퀴 공통질량 중심으로 공전한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행성도 한 바퀴 같이 돌겠죠. 그랬더니 며칠이에요? 1일이 걸렸잖아요. 오늘 정답은 기역과 디귿이 답이 되겠죠.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다음은 식현상을 나타내는 건데 행성이 어떤 별 앞을 지나가죠. 자, 지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아하, 밝기가 쭉 떨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가 T1인데 여러분들 이 T1일 때 어떻게 되죠? 이 T1일 때 바로 여기 지점이 되죠. 자, 여기 지점부터 어떻게 됩니까? 얘가 들어오면서 밝기가 조금씩 가려지므로 이 사이로 쭉 떨어지다가 T2일 때가 어때요? 완전히 여기로 올 때죠. 그죠? 그렇죠? 완전히 딱 와서 이제부터는 밝기가 일정하게 유지될 거 아니야? 동일한 면적을 가릴 테니까. 그래서 T2부터 T3까지가 여기죠. 여기까지가 T3까지죠. 그 다음 여기서 살짝 빠져나가면서 어때요? 다시 밝아지니까 T3부터 T4가 이렇게 밝아지면서 다시 가게 되는 것이죠. 원리는. 자, 따라서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중심별을 많이 가릴 거 아니에요. 따라서 중심별의 밝기 변화가 클 수밖에 없죠. 자, 행성이 A에 위치할 때는 아까 뭐였어요? T3였었죠? 자, 나에서 중심별의 밝기 변화를 주기를 측정하면, 밝기 변화 주기를 측정하면 당연히 얘가 가다가 다시 한번 뚝딱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얘가 뒤로 돌아와서 한 바퀴 이렇게 다시 오면요. 그럼 당연히 이게 뭐겠어요? 행성의 1공전이겠지, 그지? 공전 주기를 알아낼 수 있다. 정답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추가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그렇죠? 미세 중력 렌즈를 이용한 거죠. 자, 이용한 거죠. 자, 기역은 행성의 중력이 클수록 크다. 자, 여러분들 바로 하나 더 해본다면 이게 별 A라고 놓고요. 이게 별 B라고 놓고 여러분들의 시선이 관측자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B별의 행성이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 있다고 쳐요. 그러면 A라고 하는 별빛이 원래는 내 눈에 이렇게 들어와야 될 게 사방으로 별빛이 펴지다가 요 마치 중력이 만든 어떤 중력 공간에 대한 렌즈 현상으로 이렇게 빛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A라는 별빛이. 그런데 여기에 행성이 없을 수도 있는데 행성이 있다면 얘가 이렇게 돌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돌면서 이 빛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행성의 중력이 더 크다, 즉 행성이 더 크기가 커요. 그러면 당연히 이 빛의 미세한 어떤 변화들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겠죠. 행성의 중력이 클수록 바로 미세중력 렌즈 현상에 미세한 떨림이 더 크게 나타나겠죠. 자, 행성의 공전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나란한 경우에만, 자, 이건 나란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죠. 왜냐? 얘가 만드는 중력 공간으로 또는 행성이 만드는 중력 공간으로 뒤에 있는 별들이 휘어지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뒤에 있는 별들의 빛의 어느 정도의 세기가 살짝 변하는 것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시선 나란한 경우 아니더라도 사용할 수 있죠. 3번이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딱 보면 이건 뭐 그냥 보기만 하면 되죠. 발견된 행성의 질량들은 대체로 어떨까요? 자, 지구의 질량을 1이라고 봤는데 거의 지구보다 아래에 있는 녀석들은 거의 없죠. 지구보다 크다. 시선 속도를 측정하여. 자, 시선 속도를 측정한 것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 여기 마른 목골이죠. 마른 목골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이쪽 어딘가 쭉 있죠. 행성들의 수는 직접 관측해서, 직접 관측한 거는 뭐야? 요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당연히 많죠. 기억과 니은이 맞아요. 식현상을 이용하여 찾아낸 행성들의 공전궤도 반지름은 지구의 공전궤도 반지름보다 대체로 크다. 자, 식현상을 이용하고 네모칸이죠. 네모칸은 어디야? 지구보다 10의 뭐 제곱, 3승, 4승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지구의 식현상을 이용하여 찾아낸 행성들의 공전궤도 반지름은 여기 있네. 여기 10의 마이너스 1승.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고 질량을 얘기한 거고 공전궤도 반지름이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지구가 1이라고 봤는데 얘는 이거보다 더 작죠. 따라서 틀렸네요. 정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번 문제 보시면요. 세 가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 행성의 공전궤도면이 수직일 때도 사용할 수 있다. 이건 뭐겠어? 그렇죠. 미세중력 렌즈 현상일 테죠. 자, 그리고 중심자의 관측자의 거리 변화율, 거리가 왔다 갔다 변하면서 다시 얘기하면 멀어지거나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이건 도플러 효과죠. 그죠?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것이고 마지막 하나 남은 거니까 식현상이겠네요. 자, 따라서 기억, 미세중력. 비의 방법으로 비가 어땠어요? 도플러 효과로 아까 어땠습니까? 시선 속도의 변화가 뭐 이렇게 변했을 때 1파장이 바로 이거 공전이었었잖아요. 공전 중에. C는 외계 행성의 밝기 변화. 맞죠? 정답은 선생님 좀 착각을 했어. 이게 외계 행성의 밝기 변화가 아니죠. 바로 외계 행성을 갖고 있는 그걸 주인으로 하는 항성의 밝기 변화죠. 그죠? 행성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기억, 니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별의 밝기 변화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생명가능지대 폭은 질량이 태양 질량에, 자, 이 별은 주결성의 질량에 따른 그랬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질량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생명가능지대는 점점 멀어지죠. 점점 멀어지고 생명가능지대의 폭은 점점 어떻게 하고 넓어진다. 그런 얘기죠. 자, 따라서 기억. 태양 질량이 1.5배인 별이 더 넓죠. 중심별의 질량이 클수록 당연히 생명가능 위치는 멀어지겠죠. A는 생명가능지대 안에 있죠. 그러니까 액체 상태 물이 존재할 수 있죠. 시당초 생명가능지대라는 개념이 뭐요? 물이 일기압하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환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답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뭐 또 익숙했던 HR 그림이 나오네요. 자, 별의 표면 온도는 기억이 니은보다 높다. 맞죠? 주결성에서 왼쪽 위로 갈수록 질량 광도 관계, 그죠? 질량 반지름 관계. 또 일반적으로 또 표면 온도도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자, 별의 수명은 니은이 D급보다 길다. 자, 별의 수명은 니은이 D급보다 길다. 자, 니은이 좀 더 큰 별이죠. 큰 별은 좀 더 수명이 짧죠, 그죠? 자, 별로부터 생명가능지대까지의 거리는, 자, 거리는 얘가 제일 큰 별일 테니까 제일 멀겠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네. 자, 이 문제도 우리 계속 풀었던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 하면 얼마든지 잘 풀릴 수 있습니다. 자, 당연히 이쪽이 가장 적극적으로 지구로부터 후퇴하려고 하는 그런 시선 속도일 테고요. 이쪽은 가장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장소죠. 자, 이렇게 한번 선생님이 좀 여기다가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알파벳을 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어떤 지점에 여기를 뭐 A 지점이라고 놓고 여기를 B 지점이라고 놓고 여기를 C 지점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C 지점, 여기를 뭐 D 지점, 이렇게 변곡점이니까 다시 시작되죠. 여기가 A, 여기가 B, 그다음 여기가 C, 여기가 D,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럴 때 지금 행성이 현재 지금 나는 시간에 따른 시선 변화고 가가 지금 현재 중심변화 행성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현재가 여기죠, 그죠? 여기. 그럼 현재 지금 별은 나로부터 적극적으로 뭐 하고 있는 중입니까? 멀어지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행성은 당연히 무슨 방향으로 움직여요? A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나란한 경우 아니더라도 내가 눈이 여기 있으면 완전히 나란할 때는 제일 좋긴 하죠. 왜냐하면 접근이나 후퇴가 제일 적극적으로 일어나긴 하니까. 근데 완전히 나란하지 않은 이런 형태도 어때요? 이런 형태라도 나한테 접근하는 성분과 후퇴하는 성분이 있으니까 이건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기억은 아니다. 자, 그런데 니은이 가장 괜찮은 선지인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지금 현재가 여기가 어디야? 그래, 여기가 어디죠? 그래, 여기가 D 지점이란 말이야. 요 별로 D로 놓을게요. D 지점이야. 그죠? 그러고, 자, 이젠 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워지는 요 지점이 어디겠어? 요 지점이. 지구로 가까워지는, 적극적으로 가까워지는 요 지점이 어디겠어? 그래프상에서. 그렇습니다. 바로 B가 되겠죠. 그렇죠? 선생님이 알파벳 써놨잖아. 헷갈리지 않게. 그럼 D에서 B로 갈 거 아니에요. D에서 B로 지금 움직이겠죠. 요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테니까 얘도 요 방향으로 같이 움직이겠죠. 그럼 D에서 B로 가니까 여기 밑에 요게 바로 뭐가 되겠어? 그렇습니다. A가 되고 저 위가 뭐가 됩니까? C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우리 뭐 좀 녹색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 자, 별이 지구로부터 멀어지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자, 별이 지구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 지구부터 멀어지려면 어디야, 지금? C에서, 제일 가까울 때가 C죠? C에서 D, A가 지구로 멀어지는 시간이죠. C에서 D, A로 가는 게 지구에서 멀어지는 바로 그런 패턴인 거잖아요. 그럼 지구로 가까워지는 건 뭐야? A, B, C죠. 자, A, B, C가 바로 지구에 가까워지는 거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한번 그걸 표현을 해보자는 거야. CDA는 이렇게 되죠, 그죠? 그때 걸린 시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A에서 BC는 어떤 구간이야? 그렇습니다. 어떤 구간입니까? A에서 BC는 여기서 여기 구간이죠, 그죠? 그러면 그때 걸리는 시간은 이만큼이지, 그죠? 누가 더 오래 걸리죠? A에서 BC. 다시 얘기하면 지구로 가까워 접근하는 시간이 더 길죠. 멀어지는 시간보다는. 따라서 지구로부터 멀어지는 시간이 지구에 접근하는 시간보다 어때요? 짧죠? 더 짧죠? 이게 짧잖아요? 그래서 이건 틀렸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가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죠.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 문제 보니까, 자, 외계 행성 두 개가 중심별을 지나는데 두 행성의 공전 속도는 같다고 가정을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잘 생각해봐요. 얘가 이 별을 지나가면 여기는 짧게 지나가죠. 근데 여기는 되게 넓게 지나간단 말이죠. 그죠? 근데 공전 속도는 같아요. 그럼 이 별을 가리는 시간 자체가 더 긴 건 당연히 누구야? 니은이 더 시간이 길어. 그럼 여기 A와 B 그래프 중에서 누가 더 많이 오랫동안 가리는 거죠? 오랫동안. 그죠? 바로 B가 오랫동안 가리죠.
그래서 니은은 B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뭐 A는 당연히 뭐 기억이 되겠죠. 이게 A가 되겠죠. 그죠? 자, 기억. 나에서 중심별의 밝기가 가장 어두울 때의 시간은 나에서 중심별의 밝기가 가장 어두울 때의 시간은 A가 더 짧죠. 두 번째, 행성 기억에 의한 중심별의 밝기는 뭐였어요? 기억에 의한 건 A였었잖아요. 틀렸고요. 행성의 반지름은 니은이 기억보다 크다. 자, 니은이 기억보다 크다. 틀렸죠. 왜 그럴까요? 반지름이 크다면 별의 밝기를 많이 가렸을 거예요. 자, 그런데 B는 요거밖에 못 그렸고 A는 이만큼이나 가렸죠. 즉 기억이 더 커야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별 A. 자, 지구가 여기 있어요. 근데 별 A의 빛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별 A의 빛을 보는데 그 앞에 별이 기억과 니은 두 가지 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별 기억에 의한 미세 중력 렌즈 효과가 바로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하, 별 A에 대한 밝기가 이렇게 나타나고요. 자, 그 다음 니은에 의한 별의 밝기 변화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즉, 니은 별에는 뭐가 돌고 있다는 얘기야? 행성이 돌고 있다는 얘기죠. 행성을 가진 별은 니은이다. 자, 별의 질량은, 자, 똑같은 별 A의 밝기를 보는 건데 이 별의 밝기가 더 증폭되는 이유가 뭘까요? 더 큰 중력으로 이 빛을 강력하게. 여러분 돋보기 중에서 더 큰 돋보기가 훨씬 더 확대력이 더 강한 거랑 마찬가지죠, 그죠? 따라서 별의 질량은 기억이 더 클 것으로 보이네요. 자, A의 밝기 변화는 미세 중력 렌즈에 의한 거다. 자, 이게 조금 정답은 기억 니은이라고 나오긴 하는데 선생님이 조금 여기서 미세라는 말을 여기도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조금 탐탁치는 않은데 정답으로 이렇게 보이네요. 기억과 니은 좀 탐탁치는 않은데 답은 그렇게 써 있긴 하거든요. 근데 보통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만 얘기하지 그 앞에 행성이 지나갈 때 미세하게 떨린다 그렇게 해서 미세 중력 렌즈인데 지금 별 기억에서는 행성이 없는 곳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조금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사실을 안 채로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생명가능지대죠. 자, 그러면 더 멀고 더 범위가 넓다. 그럼 큰 별, 이거는 작은 별, 그렇죠? 먼저 풀어볼게요. 질량은 A가 더 크다. 행성 기억에는, 자, 기억엔 생명가능지대에 있으니까 액체 상태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겠죠. 대기 조건이 같을 경우에 행성의 평균 표면 온도는 디귿이, 자, 디귿은 이미 벗어난 더 멀리, 행성을 멀리 있는 거니까 어때요? 이건 더 춥겠죠, 그죠? 디귿이 더 낮겠죠? 정답은 기억과 니은입니다. 자, 오늘 조금 길게 했죠? 여러분들 좀 어려운 문제가 많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문제를 직접 먼저 풀어보시고 잘 안 되는 문제를 이렇게 찾아보시면 훨씬 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